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소득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국민연금이 이 차이를 생각보다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뉴스는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라면 누구에게나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소비 절벽을 실제로 막아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6세에서 70세까지 중고령층을 분석했습니다. 단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국민연금 행정자료,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연금 기록과 실제 소비 내역을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비가 많았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비근로자보다 소비 수준이 약 4.1%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시간 흐름으로 분석했더니 일을 시작하면 소비가 약 8%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구간이 있습니다. 61세에서 65세입니다. 정년을 지나고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까지 과도기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근로 여부에 따른 소비 차이가 5.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자산 규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국민연금이 이 소득 절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문제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실제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실질 소비는 약 0.072%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0.074%, 여성은 0.062%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돈을 썼는가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품비, 외식비, 생활비,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이 늘었습니다. 명품이나 사치 소비가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비였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국민연금은 거액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의 기본을 지켜주는 역할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의 바닥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지금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더 컸습니다. 자산 하위 계층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 증가할 때 필수 소비가 0.105% 늘어났습니다. 반면 상위 자산층은 0.0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가요?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연금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예금도 있고 배당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적은 사람은 국민연금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10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활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추가 용돈이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개인의 소비만 늘린 것이 아니라 소비 격차까지 줄였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하위 계층의 소비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중고령층 내부의 소비 격차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년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20년, 어쩌면 30년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길어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논쟁도 단순히 보험료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부자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그 역할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비 절벽을 막고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 문제도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빠릅니다. 연금 개혁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연구는 국민연금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후의 생활 리듬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금을 얼마 받는지보다 그 돈이 매달 어떻게 쓰이는지가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숫자 이상이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절벽을 완화하고 특히 자산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규모일까요?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왜 수령액이 36%까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연금 수령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